자, 검찰이 이번 내란에 참여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 방사능 검사 다 합니다, 저희는. 네. 왜냐하면 검찰은 윤석열의 고향이잖아요. 사실 제일 신복인 거 아닙니까? 고양이? 고향. 고향. 고양일 수도 고양이? 있죠. 애완 고양이. 네. 네. 아무튼 생선 가게를 지키는 검찰이 이번 내란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모른 척하고 빠져 있어야지 라고 했을 윤석열도 아니고 또 이걸 갖다가 도와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빨리 손절치고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하더라도 들통이 안 날 검찰도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너무나 눈에 보이게 차별되게 수사할 수밖에 없거든. 얘들은 코아를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 경호처. 경호처를 이대로 가만히 놔두, 아직까지도 안 건드린 상태에서. 그렇죠. 뭐만 조지고 있다? 군만 조지고 있는 거야. 거지. 그래서 마치 이게 전부 군에서만 일어날 일을 막 끝내버리고, 경호처랑 김건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그 프레임을 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안에 검찰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떠한 조서도 쓰질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관위에 검찰이 와갖고 서버 압수를 했을 때 전문적인 IT에 관련된 또는 선관위 서버를 분석하는 작업을 검찰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 우리나라 조직 안에서는. 그래서 검찰이 온다라고 하는 메모가 있었고 검찰도 이미 조사 과정 중에 이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을 군인들이 그걸 잘해요. 일단 상관이 말하면 다 쓴단 말이야. 그렇지.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그걸 확인해야 될 게 분 필요하니까. 단위로 누구누구가 몇 시에 뭐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쓴단 말이야. 욕설 또 쓰잖아요. 네. 요때쯤 욕설. 요때 씨발이라고 했다라고 다 쓴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들이 현장 지휘자들한테는 득실하게 많은 거야. 일이 있었다고만 하면. 근데 안 했는데, 예를 들어 검찰이 온단 말을 안 했는데 내가 허위로 그걸 쓴다?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군인은. 군인의 직업적 특성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군인은 우리가 제일 DP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 뭐죠? 잘못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제대로 들은 거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직업의 특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루어 짐작해서 이거겠지라는 판단을 안 하는 데가 군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오뎅이라고 하면 로댕이라고 썼다가 나중에 아브렉이라고 요런 식으로 맘대로 이거를 바꿔서 쓰는 재주들이 있어. 근데 군은 한 번 오뎅이라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오뎅인 거야. 저 어묵으로 고쳐주세요. 안 됩니다. 오뎅은 오뎅이야. 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군이라는 겁니다. 자,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정성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이 선관위에 검찰이 온다라는 내용을 메모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 처장의 지시를 들은 부관들은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라는 메모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걸 기록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거 수사기관에서 온다는 얘기를 얘들이 잘못 얘기한 거야. 절대 군인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군의 특성상 그렇게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받아 적을지언정 절대로 미루어 짐작해서 수사기관이니까 검찰이겠지? 라고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정 전 처장이 부하들에게, 복수의 부하들한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 이런 취지로 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서버를 갖다 털어야 된다라는 사안을 놓고 수방사 안에서 법무관들이
계속 회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권한도 없고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계속 해갖고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게 보고가 된 거야. 그러니까 수방사나 방첩사 군이 서버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위헌적인 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지휘관들한테 계속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애들을 불러오겠다라고 한 거고 그게 검찰이나 국정원의 요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국정원 IT 요원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IT 회사를 비롯한 서버에다가 블랙박스를 붙이고 다니는 전문 IT 요원이 있는 거고 검찰 특수수사본부에도 이게 있단 말이야. 그게 얘네 전문 IT 인력들이 와가지고 따기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선관위를 들어가서 서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딴 이유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버를 사진만 찍고 나온 이유가 요거 따고 꺼내갖고 나가는 거는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군 내부에서 정해졌기 때문이었다는 거지. 그럼 똑같아요. 누군가는 이 명령을 받아서 출동 명령을 받은 사람이 딴 데가 아니잖아. 할 수 있는 게 뻔하니까. 국정원 안에 IT팀이나 그 다음에 특수수사본부 안에서 IT 담당 요원일 거라고. 그 사람 불러다가 증인으로 물어보면 돼. 너 그날 출장하란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으면 언제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어? 무슨 내용으로 들었어?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쪽지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해야 될 사람이 검찰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지네들한테 내란 묻을까봐. 복수의 대령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A, B, C, D까지 해서 4명입니다, 4명. 이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쪽지를 또 검찰에 제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은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요. 그리고 검찰이 죽었다 깨나도 경호처와 비화폰에 대한 것들을 아예 언급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얘기했어. 비화폰만 까면 나온다. 이 비화폰을 주고받은 통화 내역만 까면 나온다라고 했는데 비화폰을 아주 광범위하게 써먹었잖아. 그것도 작년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과 군을 잡아놓은 게 아직 내란 세력에 정확하게 하수인들만 잡아놓은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김영원한테 전화해갖고 자진 출두를 시킨 것도 야 그대로 있어서 군 수사관에 수사해갖고 넘어가면 너 빼도 박도 못해. 사형 총살이야. 너는 그냥 총살이야. 늙어 죽을 수 있는 게 자칫하면 총 맞아 죽어.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라고 비화폰으로 서로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실무장이 비화폰이 있다잖아요. 확인은 안 되지만 나중에 들통나면 그럴 거는 몰랐는데요. 제 책상 안에 비화폰이 있대요. 실무정도 이러겠지. 최상목처럼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근데 난 쓴 기억이 안 나요. 나한테도 비화폰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나는 그냥 취미로 갖고만 있었어요. 이게 뭔 폰인가 싶어가지고 이러고 나오겠지만 결국은 비화폰 서버와 비화폰의 수불 내력만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밝혀지기만 해도 관련자들은 쉽게 뽑는 거예요. 그리고 전광훈이 부정선거에 소스를 제공했다. 윤석열한테 일종의 키를 줬다. 이걸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자,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부정선거 증거 USB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폭로를 본인 입으로 했어요. 본인 입으로. 그러면서 윤이 계엄을 추진한 이유가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지난해 7, 8월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과 일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정광훈이가 직접 그 유튜브 중에 일부를 편집을 했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거 해서 윤석열이한테 이걸로 계엄하세요 라고 줬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란 수계를 부추긴 사실상의 내란 동조예요. 동조 내지는 교사범이에요. 내란 교사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검찰 공소장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포함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헌재 심리에서는 뭐라고 구라를 쳤냐면 정치인 체포 지시는 자기가 부인했어. 근데 선관위 병력 투입은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관위 그 투입 인정은 뭐냐면 부정선거를 보기 위해서잖아. 근데 부정선거 그 USB를 윤석열에 전달한 사람이 정광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아예 없어요. 검찰 공문. 검찰도 야 씨발 이거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되겠구나. 왜 내외부 기독교 뭐 이거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 목사님 골로 가게 생겼는데 라는 차원에서 빼줬어. 근데 지가 취해가지고 허허. 자기 말에 취해가지고 막 뱉은 거예요 지금. 아니 오죽했으면 이 미친 새끼가 부부싸움 하다가 어린 아이가 죽어가지고 안매장을 했다는 얘기를 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냐고. 이 사람이냐고 이런 새끼가. 응? 하나님도 이해할 거라잖아. 지 자식을 죽인 부모를 하나님도 이해할 거라잖아. 아니 뭐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뒤져 이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 얘가 나한테 죽어 이런 사람인데 뭐 하나님의 이해 따위가 필요하겠어요 정광훈한테? 지가 하나님보다 높은데? 그래서 정광훈이 계속해갖고 이거를 부추긴 거고요. 결국은 이거를 이거 증거로 한 건 의혹뿐이야. 걔가 USB로 줄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막 이게 되는 장면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막 형상기업 종이가 막 접었다 펴졌다 하는 거 뭐 우리 많이 봤잖아. 저쪽 애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갖고 음모론을 꺼내놨던 요런 것들을 총체해서 줬고 윤석열이는 이게 사실이면 요 증거가 서버 안에 있다고 하니 선관위 서버 안에 있다고 하니 그걸 갖다가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엄을 일으킨 거고 그걸 합법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국회는 모르겠어. 국회를 침탈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 선관위 안에 보는 것도 문제가 돼? 선관위가 헌법기관이야? 그럼 나 탄핵당하는 거야? 몰랐는데 어떡하지? 지금 이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바보냐? 뭐야? 완전 바보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바보였던 거지. 아휴. 그러니까 선관위는 내가 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거야. 나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님 인터뷰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재명 대표님처럼 저렇게 초탈해야지라고 나 오늘 방송할 때 나도 저렇게 부드러운 말투로 다정하게 얘기해야지 했는데 이게 1시간을 못 가네. 정말. 이게 뭐랄까 인품의 깊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바닥이 얇아가지고 조금만 불 닿으면 그냥 바로 끓고 그냥 후라이팬이야 우리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은 진짜 깊은 가마솥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 되네.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난 안 되네.